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기업, 바로 메디안스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기업 분석 보고서부터 시장 리포트, 뉴스 클리핑까지 꽤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특히 투자 관점에서 이 회사를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요청하신 2025년 8월 22일, 그날 주가 움직임까지 포함해서요.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메디안스, 사실 유아용품 쪽에서는 꽤 알려진 이름이잖아요. 먼저 어떤 회사인지 기본 정보부터 좀 빠르게 짚고 갈까요? 네, 그게 1979년에 설립됐으니까요. 역사가 상당히 긴 토탈 라이프 케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사는 서울 강남에 있고요. 박수찬 대표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직원 수는 한 100명 조금 안 되는 97명 수준이고요. 주력 사업은 역시 유아 관련 제품들이죠. 스킨케어부터 수유용품, 장난감, 그리고 패션까지 그야말로 유아 토탈 문화기업, 이걸 표방하고 있습니다. 아, 브랜드들이 정말 익숙하네요. 닥터하토나 B&B는 저도 들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닥터하토랑 B&B가 아주 대표적이고요. 또 더 퓨어라는 브랜드도 있고 수요용품으로는 UPIS가 있습니다. 유아 패션 쪽도 있어요. 쇼콜라하고 뮤아를 운영하고 있죠. 이 회사가 보니까 그 제품 안전성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유해물질 한 30여 가지를 제거했다. 이걸 자체 아이에게 로고로 인증해서 붙이고 있거든요. 아, 아이에게 로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안심이 되겠네요.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중국 시장에도 꽤 일찍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좀 다른 분야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고요? 유아용품만으로는 약간 한계를 느낀 걸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반려동물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딱 정해서 사업 다각화를 추진 중이에요. 아무래도 저출산 기조가 워낙 뚜렷하다 보니까 그렇죠. 기존 사업만으로는 성장이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동시에 온라인 마케팅 강화라던가 제품 개발 역량 키우는 데도 힘을 쏟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재무 상태로 넘어가 보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숫자들 이게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있는데요. 최근 실적부터 보면 2025년 2분기 매출이 139억 원입니다. 이게 직전 분기보다는 한 14% 늘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또 11% 줄어든 수치고요. 문제는 수익성인데 단기 손실이 9억 4천만 원으로 기록된 자료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손실이 18억 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16% 악화됐다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18억이요. 어휴, 어느 쪽이든 적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적자 상태인 건 분명합니다. 1분기 실적도 비슷했나요, 그럼? 네, 2025년 1분기 매출은 122억 원. 이건 전년 동기 대비 한 8% 정도 증가했어요. 하지만 역시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한 자료에서는 그 손실 폭이 85%나 크게 줄어서 2.9억 원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또 다른 자료에서는 그냥 영업 손실 발생 이 정도로만 언급하고 있어서요. 정확한 손실 규모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좀 존재합니다. 결국 매출이 조금 늘긴 했어도 계속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전반적인 재우 건전성 지표들은 좀 어떤 그림을 보여주나요? 시가총액은 아까 한 254억 원 수준이라고 하셨죠? 네, 2025년 기준으로 시총은 그 정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흥미로운 지표들이 좀 나오는데요. 먼저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이게 0.38배입니다. 0.38배요? 네, 이건 뭐냐면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현저히 낮게 평가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이론적으로만 보면 이거 저평가 매력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0.38배면 진짜 낮은 건데요. 와, 그럼 그냥 싸다, 사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다른 지표들이 발목을 딱 잡습니다.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요. 이게 마이너스 15.81%예요. 마이너스요? 네, 마이너스. 자기 자본을 가지고 오히려 돈을 까먹고 있다는 뜻이죠. 수익성이 매우 안 좋다 이런 강력한 신호입니다. PER, 주가 수익 비율 역시 마이너스 2.39배. 적자 기업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고요. FCF, 잉여 현금흐름 마저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이 투자나 비용으로 나가는 돈보다 적다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완전 극과 극이네요. PBR만 보면 약간 숨겨진 보석인가 싶은데 ROE, PER, FCF 이걸 보면 그냥 위험 신호 가득이고 어휴,
이 상반된 신호들 사이에서 투자자는 진짜 길을 잃기 쉽겠는데요. 그죠?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메디안스 투자의 핵심 딜레마라고 할 수 있어요. 자산 가치 대비로는 싸 보이는데 쉽지만 실제 돈을 버는 능력이나 현금 흐름에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껍데기만 남은 거 아닐까 이런 의심도 들고. 그렇죠. 그런 의심과 동시에 그래도 이 정도 자산 가치면 언젠가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부채 비율은 좀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근본적인 수익성 개선 없이는 계속 불안한 상태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재무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메디앙스가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특히 그 중국 시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네, 시장에서의 위치를 보면 강점과 약점이 아주 뚜렷합니다. 강점부터 보면 역시 높은 브랜드 인지도,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B&B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제 아시죠? 거기서 무려 10년 연속으로 유아세제, 유연제 부문 1위를 차지했어요. 10년 연속 1위요? 와. 네,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중국 내의 인지도가 그만큼 막강하다는 겁니다. 와, 10년 연속 1위. 그런데도 회사 전체 실적은 왜 그럴까요? 그게 참 궁금해지네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게 바로 이 회사가 가진 또 다른 딜레마를 보여주는 지점인데요. 특정 제품의 강력한 시장 지배력이 회사 전체의 재무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반증일 수 있습니다. 뭐 비용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제품 라인이 좀 부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B&B의 이런 성공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제품 안전성 강조, 아이에게 로고 같은 거요. 그리고 수상 실적도 있습니다. 2025년 CBM이라고 세계 최대 유아용품 박람회인데 거기서 5관왕을 달성했고요. 또 글로벌 확장 노력도 계속하고 있어요. 수출국도 기존 14개국에서 19개국으로 늘리고 전년 대비 수출액도 35%나 증가시켰습니다. 이런 점은 주목할 만하죠. 그럼 중국 시장으로 좀 더 깊게 들어와 보죠. 10년 연속 1위 브랜드도 있고 정부 정책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죠? 네. 중국 시장은 메디앙스에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시장이고 또 기회의 땅입니다. 우선 강력한 브랜드 신뢰도, B&B가 딱 버티고 있고요. 고품질 제품, 자연유래 성분 쓰고 이런 것들. 그리고 현지화 전략도 꽤 잘해왔어요. 2013년에 이미 천진의 법인을 세웠고 상하이에도 사무소를 두고 꾸준히 현지 시장을 공략해왔습니다. 아까 말한 CBME 박람회에도 매년 참가하면서 입지를 다졌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 정부의 소비 촉진 정책,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발표된 소비 촉진 행동계획, 이게 내수 시장 확대가 목표거든요. 아, 내수 확대요? 네. 그러다 보니 중산층 소비 효력이 커지면서 고품질 유아용품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메디앙스는 이미 프리미엄 이미지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또 중국 정부가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는데 메디앙스는 티몰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도 유리하고요. 신제품 출시를 장려하는 런칭 경제 지원, 이런 것도 새로운 시도를 해볼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군요. 기회 요인은 분명 있네요. 하지만 중국 시장이라고 마냥 장밋빛만은 아닐 텐데요. 위험 요인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 역시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거기도요? 네, 시장 자체가 축소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중국 현지 브랜드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글로벌 브랜드들도 엄청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B의 아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다른 제품 라인에서도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부담이 큰 거죠. 마지막으로 위안화 환율 변동 위험, 이것도 무시할 수 없고요. 아, 기회와 위협이 정말 명확하게 공존하는 시장이군요.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2025년 8월 22일 금요일, 이날 주가 상황을 좀 분석해보죠. 이날 종가가 2,155원, 전날보다 한 2.13% 상승 마감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날 시가가 2,095원이었고요. 장중에는 한때 2,19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날 이렇게 상승 마감한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어떤 요인들이 있었을까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상승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실적보다는 수급하고 센티멘털, 그러니까 투자 심리 요인이 컸다고 분석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연속 순매수입니다.
8월 22일 기준으로요. 무려 20일 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메디앙스 주식을 사들였어요. 20일 거래일 연속이요? 와, 네.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특정 주체들이 꾸준히 물량을 모으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고 이게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거죠. 20일 거래일 연속 순매수라 뭔가 좀 기대감이 반영된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저출산 테마 부각입니다. 당시에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좀 퍼지면서 관련주로 묶여서 주목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메디앙스는 과거 2024년 12월에도 관련 이슈로 상한가를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런 전례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약간 테마성 움직임일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당시 시장 전반의 분위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나 국내 증시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던 시기예요. 아, 시장 분위기도 괜찮았고. 그렇죠. 이런 안정적인 시장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주가를 밀어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까 길게 얘기했던 중국 시장 성장 기대감이나 소비 촉진 정책에 대한 그런 희망 섞인 기대 심리,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요. 그렇군요. 수급, 테마, 시장 분위기, 이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네. 근데 보내주신 자료 중에는 보니까 구체적인 매수 가격대까지 언급한 분석도 있던데요? 네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강력한 외국인 매수세하고 주가 반등 흐름을 근거로 해서 2,000원 아래나 아니면 2,000원 초반대에서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기술적 분석 기반의 제안이었죠. 하지만 그 분석에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PBR이 아무리 낮다고 해도 마이너스 ROE와 PER, 불안정한 현금 흐름 같은 펀더멘탈, 즉 기초 체력이 약하고요. 시장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수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수급만 보고 따라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다, 이런 경고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강했죠. 간과해선 안 될 중요한 위험 요인들이 몇 가지 지적되었는데요. 첫째는 이 종목이 과거의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올라서요.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아, 투자 경고 딱지요. 네, 이건 투기적 과열을 경고하는 조치고요.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 경고까지 붙었었다니 변동성이 정말 크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둘째는 좀 뼈아픈 부분인데 과거의 품질 이슈입니다. 예전에 유아용 물티슈에서 곰팡이가 발견돼서 큰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브랜드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줬죠. 아, 맞아요. 그런 일 있었죠. 네, 한 번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언제든 비슷한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그런 잠재적 위협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 및 실적의 근본적인 불안정성입니다. 수년째 이어지는 적자 구조, 심지어 2025년 5월에는 중요한 경영사항, 그러니까 매출 및 손익구조 변동 공시를 늦게 해서요.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기까지 했습니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까지요? 네, 그러니까 투명성에도 약간 의문부호가 붙는 거죠. 여기에 저출산이라는 거스릴 수 없는 구조적인 시장 위협까지 더하면 경영 환경이 매우 불안정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말 많은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이 정말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이 메디앙스라는 기업, 투자 관점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정말 복합적이라는 말 외에는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BNB라는 강력한 캐시카우 후보,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 이건 분명 매력적인 부분이죠. 낮은 PBR과 최근의 외국인 매수세도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일 수 있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년간 지속된 적자, 마이너스 수익성 지표들, ROE, PER, FCF, 국내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저출산 문제, 또 과거의 평판 리스크, 아까 말씀드린 품질 이슈나 투자 경고 이력, 그리고 공시 문제까지 위험 요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반려동물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이것도 아직은 미지수고요. 그렇다면 이 기업에 대한 투자는 뭐랄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급이나 테마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즉 변동성이 아주 큰 투자처입니다.
만약에 회사가 정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나 신사업 성공을 통해서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이뤄낸다면요. 그러면 현재 낮은 주가 수준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가능성을 현재 시점에서 높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아직은 불투명하다. 네, 제공된 자료들의 분석가들도 대부분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섣부른 단기 투자는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만약 투자한다면 회사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여부를 꾸준히 확인하면서 아주 긴 호흡으로 그리고 본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안고 접근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라면 지금 당장 뛰어들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편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네, 명확한 정리 감사합니다. 강력한 브랜드와 중국 시장이라는 확실한 무기가 있지만 동시에 재무적 부실과 구조적 위협이라는 아킬레스건도 너무나 뚜렷한 상황이군요. 오늘 메디안스 분석 정말 그 양면의 모습을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메디안스라는 기업을 바라보는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각자의 투자 원칙과 전략에 맞춰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드립니다. 메디안스는 지금 유아 시장과 반려동물 시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두 개의 세계에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1인 가구 증가라는 이 거대한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이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 두 시장의 시너지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라이프케어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어느 한쪽에 집중해야만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메디안스의 미래 제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그려보시겠습니까?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주제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